자, 오늘은 이 파라과이 뉴스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좋은 월요일인데 파라과이 뉴스로 상큼하게 시작해 봅시다. 자, 파라과이 뉴스 이거예요. 이분이 외무장관이신데 이분이 이럽니다. Chancellor afirma que Argentina no tiene motivos para no abrir fronteras con Paraguay. 해서 아르헨티나는 국경을 파라과이하고 안 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열어야 된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연다고 하셨는데 아르헨티나가 조금씩 말을 바꾸고 있어서 이분이 나름 압박을 하시는 건데 아르헨티나 뉴스 보시면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전혀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파라과이 뉴스 헤드라인 나온 것들이 여기는 전혀 없으시고 그보다 뭐 콜린 파월 의장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 미국 최초 흑인 국방장관 이분 돌아가셔서 이 뉴스가 오히려 더 뭐라고 하죠? 큰 뉴스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맵스를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가 파라과이죠. 여기가 파라과이고 오른쪽은 브라질, 왼쪽은 볼리비아, 아래는 아르헨티나 이렇게 딱 세 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딱 세 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 이제 이게 마이크로 나치즘인가 하는 이런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급 차이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 돌아갔을 때 그들도 그들만의 계급을 만들고 갑질 이런 건데 갑질이 안 할 것 같으면서도 당하면서도 자기가 갑질할 수 있는 가면 당연히 갑질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국경 문제에 나오냐? 요겁니다. 자, 볼리비아는 파라과이보다 못 살아요. 이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입니다. 여기 뭐 에콰도르 아래 요 콜롬비아 제일 못 살아요. 제일. 요런 수리남 이런 거 빼고 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 빼고 이렇게 큰 나라들 있습니까? 요 우유니 사막으로 요 유명한 나라인데 요 나라가 굉장히 못 삽니다. 딱 봐도 들어가는 순간 짜증이 나와요. 약간 사람들이 뭐 땡쳐 먹으려고 빌붙고 하는 요런 식의 나라인데 요 나라에서 파라과이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볼리비아에서 좀 도망온 사람들이니까 국경을 몰래 온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마약 같은 거 팔고 정말 엄청난 진짜 파라과이도 1차 산업 그러니까 간단한 노동이 많지만 볼리비아는 더 많아요. 더 많아가지고 이런 데 와서 더 R&D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파라과이는 볼리비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매달리는 건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매달리고 있어요. 서로 뒤지게 싸우거든요. 근데 본질은 파라과이 더 못 사니까 아르헨티나에 도움이 없으면 파라과이는 많이 힘드니까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열겠다고 말씀하고 1년 7개월 만에 연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열어버려. 남미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딱 국경이 열리는 순간이 진짜로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과이를 압박하다가 이렇게 엽니다. 이제 연다고 하셔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요건데 이게 남미 제2의 파라과이 제2의 도시거든요. 요게 뭐냐?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옛날 한국 사람들이 제 찾아보니까 보따리 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뭐냐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나 파라과이 사람들이 요렇게 파라과이 싼 것들을 찾아요. 싼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기 있죠. 어디 있죠? 맵 여기 죄송합니다. 싼 것들을 사가지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브라질 국경이고 여기서 보시면 정말 특이한데 정말 제가 특이했는데 여기입니다. 국경을 여기 넘으면 아르헨티나로 풍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리 한 개 넘으면 국경을 풍 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아르헨티나 가는 길인데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 갈 때 무슨 일이 있냐 그냥 가는 겁니다. 물건들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왜 파라과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냐면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파라과이 강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파라과이 힘들다는데 그러면 이 강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해야 돼요. 요거 보시면 칠레 이끼께 이렇게 통해가지고 오는데 볼리비아를 통해서 오거나 이렇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막힌 거죠. 굉장히 많이 막힌 건데 그래가지고 파라과이가 제발 열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보면 이게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 게 이제 버스가 한 $100 해요. $100 해서 한 22시간 22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파라과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볼리비아 사람들이 파라과이 사는 것처럼 파라과이 사람들도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굉장히
좀 그 힘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면 저희 직원 엄마도 그 아르헨티나에서 청소부로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파라과이를 또 무시한다 이런 게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과이는 어쨌든 저쨌든 이 아르헨티나는 의존한다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는 관심도 없지만 파라과이는 제발 빌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를 좀 못 사니까 니네 좀 나중에 천천히 온다 이건데 왜냐면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하고 국경을 칠레하고는 이미 열었다는 소식이 옛날부터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요 칠레하고 열었는데 파라과이는 안 열어준다 이겁니다. 그거고 그리고 다음 뉴스는 요거예요. 요건데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한 뉴스인데 요 칠레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위냐면 2년 전에 칠레의 그 코로나가 터지기 5개월 전쯤에 저희 엄마랑 그때 딱 여행을 했거든요. 그때 칠레에 약간 다양한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 대부분은 이 빈민층이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거 이제 그 시위를 큰 이름이었는데 뭐 지하철 요금 상승, 각종 요금 상승으로 사람 점점 힘들어진다 했는데 오늘 시위는 왜 이러느냐? 코비드 때 2년 동안 시위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위를 하는 건데 그때 기념 시위입니다. 기념 시위예요. 기념 시위인데 시위가 한국처럼 트랑킬로하고 편안하게 촛불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구경을 가서 잘 알거든요. 구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 좀 길을 막아요. 저렇게 길을 막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청에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푹 튀어나와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길을 막아서 교통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을 그냥 막아버리니까 시위하는 사람 몇 명이 일상생활하는 사람의 그 불편함까지 다 그냥 이해하지 않고 지들 시위 먼저 하는 건데 그래서 요 시위 때 말씀한 것들은 그냥 간단하죠. 뭐 연금 개혁 이런 건데 요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연금 개혁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때처럼 퍼지진 않고 요 몇 명 시위자 극 시위자들이겠죠. 그분들이 시위를 하면서 요 칠레 시위가 굉장히 한국처럼 편안하진 않고 좀 더 폭력적이고 좀 더 이런 그 대화가 안 되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는 요런 시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위 요거 뉴스를 갖고 왔어요, 오늘. 요거 다고. 제가 얼마나 이때 딱 그 시위가 가장 클 때 칠레 여행했거든요. 엄마가 산티아고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저는 칠레가 저도 시위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처럼 간단한 줄 알았는데 경찰들이 다 막습니다. 택시 기사도 안 오고 길을 4시만 지나면 엄마랑 오후 4시까지밖에 관광을 못하고 4시 이후에는 모든 걸 닫아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칠레 시위를 밤에 구경 갔는데 저희 호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컨시어저가 제발 멀리는 가지 말고 저 위에서 보라 해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가격했습니다. 그냥 진짜 일방적인 시민들 상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난리 났었는데 칠레 시위가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다음 뉴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겁니다. 요게 뭘까요? 요거죠. 엘살바도르 Lo que no funciona es la Chivo Wallet, no Bitcoin. 저 비트코인 에스타dos Unidense 라고 해서 요 미국의 요 분이 그 비트코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유튜버인데 요 분이 이제 엘살바도르 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왜냐면 법정 통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실을 말하려고 왔는데 이분이 말합니다. 10 years, it works very well. The only thing that's not working well is Chivo, not Bitcoin. 자, the only thing is not working is Chivo, not Bitcoin. Lay Bitcoin 비트코인이 잘 됐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분이 5분 동안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자기 치보 경험을 다시 얘기하는데 요겁니다. 레이드 비트코인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요 엘살바도르의 법이에요. 비트코인 법에서 todos agentes económicos debería aceptar Bitcoin como forma de pago 해가지고 7번 조항에 이런 게 있답니다. 모든 그 상인들, 모든 요런 그 이코노미 하시는 분들은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통화로 받을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했다 이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분이 여기서 말하거든요. Message online, Chivo. 이분이 실험 삼아서 Chivo 오토매틱 텔링 머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ATM에다가 이제 $2를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ATM이 $2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쏙 먹어버렸네. 아따 그냥 먹어버리고 $2를 넣고 Chivo라고 이분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이제 ATM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딱 넣으면 비트코인으로 딱 나와서 그걸 어디다 쓸 수 있다 이건데
이분이 비트코인 돈을 넣었대요. 근데 먹어버려서 이분이 그 키오스크 가가지고 그 치보 에이전트에 가가지고 나 돈 넣었는데 안 돼 하니까 이분이 알았어 문자를 줬답니다. 이분은 문자 줄게 했는데 그래서 떠났대요 이분은.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문자를 계속했는데 답이 없었대요. 이게 남미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이 소통의 무제라고 해서 뭐 에어컨 설치 기사든 뭐든 오케이 다 버립니다. 그러고 안 와요. 그리고 그때 시간 되면 우리를 각자 무시하다가 미안합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새끼들은 그냥 무시하는데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엘살바도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with Chivo. We 그래서 돈을 넣었는데 위쪽으로니까 해놓고 터미니커트 찝어 너 펑션 그 열리지 않아가지고 키오스크 갔는데 이 직원들이 오케이 해결해줄게 문자 해줄게 해놓고는 문자 씹었다 이런 거. he brought his phone and he displayed the QR 이건 두 번째 문제죠. 이게 그냥 작동이 안 되네요. 딱 보니까 요겁니다. 그 상인이 돈을 받으려고 비트코인 QR 치보드 월렛을 들고 와서 나 QR코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찍어서 보내줘 하는 겁니다. 약간 뭐 알리페이나 요거 써보지 않았지만 뭐 삼성페이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했는데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띡 했는데 끝. 그러니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띡 끝납니다. QR코드가 띡 읽고 나서 끝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이제 힘들다 이건데 서로 막 돈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작동이 안 되고 치보 SL 프로블레마 해서 치보가 그냥 문제다 해서 뭐 어떤 레스토랑을 가도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왜 치보하는지 모르겠다 이분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는 비록 법정으로 해놨으면 이렇게 레이 7번으로 해놨으면 법 7번 조항에 넣어놨으면 이걸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작동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문제가 많다 이거였고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이 다른 좀 선진국에서 법정 통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왜냐면 그 잘 되는 나라들은 화폐 개혁이나 인플레이션 그 아베노믹스처럼 돈을 푸는 이런 화폐 정책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정책을 못 하니까 선진국에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지만 쿠바가 요즘 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겠지만 남미는 원래부터 인프라 자체가 쓰레기고 사람들 인식 자체도 이상하니까 안 됐어도 선진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쓴다면 어떠한 기술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은 한지 벌써 2달이 돼갔지만 굉장히 작동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게 오늘의 뉴스였어요. 다행인 건 엘살바도르가 자기 나라엔 비판적인 거 이렇게 갖고 오는 건데 그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고 이번 유튜브 가시면 굉장히 비트코인 영어로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내일은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